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즈본입니다. 자, 2025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주식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9일 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분석 요청 기업으로 이 파가야라는 기업을 분석해달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봤더니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이 영상이 처음에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이 이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저렴한 이유가 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주가가 16.89불까지 급등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한 4, 5일 만에 반토막이 난 것 같습니다. 16불 거의 17불까지 갔다가 8.58불까지 하락했었으니까 여기서 너무 무섭게 하락했다가 지금은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죠. 지금 이렇게 좀 횡보하는 느낌인데, 제가 전에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파가야의 미래 성장률과 수익률을 가정으로 해서 공정가치가 88.55달러니까 그 당시 주가로 보면 9배 정도 될 수 있고 향후 5년 동안 12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만든 적정주가 활용 팁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 평균 성장률 조정 값을 여기 보시면 2025년 수준으로 설정을 해봤을 때 2024년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 정도 성장했을 때도 상승 여력이 724%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주식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걱정이 뭐였냐면요. 우려가.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좀 정확한 이유를 저는 좀 알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지금 이 분석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가 상당히 제 생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 기준이죠. 제 기준인 이 템플릿으로도 굉장히 상승 여력이 높았다. 이게 두 가지 이유고, 자,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한 어떤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가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일까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 좀 공부 차원에서 지금부터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알고 싶었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가야의 오래된 대출 증권, ABS 증권 이런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 3분기 실적에서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런 리스크가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에 이런 리스크들이 다 반영되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다면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단기적인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더 알고 싶었던 내용은, 자, 파가 투자 리스크로 오래된 대출 채권, 그러니까 감가상각,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런 오래된 대출 채권을 포함해서 이 ABS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자산에서 이런 리스키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런 자산이 파악이 됐다면 그 리스크가 있는 이런 자산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또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 앞으로. 자, 시장은 미래의 기대감이나 미래의 우려감이 현재의 주가에 반영되는 거니까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었고, 이 관점에서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의 이 손실 규모가 파가야 시가총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인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공부를 해본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관련 자료는 이 파가야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좀 본 거고,
자, 기본적인 용어부터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가장 최근 리포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10배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거였고, 그 다음에 나온 리포트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점검해 보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도 보고 부정적인 의견도 보면서 계속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그것만 짧게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두 번째 리포트 요약되어 있는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3분기에만 8,200만 달러의 손상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4년 연초, 그러니까 1년 3분기, 세계 분기 기준으로는 약 1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 전년 동기 4천만 달러 증가했다. 자, 이게 가장 주가가 폭락하게 한 메인 이유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뭐 이런 건 넘어가고 지속적인 자산 손상 비용 등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실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리포트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 이 개인 대출의 손실률이 2021년 대비는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PSR이 1배 정도 되는데 1배도 안 됩니다. 지금 0.7배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이유가 이런 손상 비용, 성장 둔화 가능성, 수익성이 불확실한 이런 것 때문에 낮은 평가가 적절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이 낮으면 어느 정도 낮은 게 적절한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막연하게 낮은 평가가 적절하다라고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더 깊이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 ABS, 그 다음에 오래된 대출 채권, 그 다음에 오래된 대출 채권과 ABS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ABS라는 거는 이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얘를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대출 채권은 뭐냐? 대출 채권인데 좀 부실한 대출 채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상환을 받기 힘든 그런 좀 부실한 대출 채권이라는 거고 이 ABS에 오래된 대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BS가 더 큰 개념이고 ABS의 자산으로 대출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 부실한 게 오래된 대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3분기 때 파가야가 이 부실 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이 손상 비용이 1억 5,596만 달러 정도가 됐다. 이 금액이 무시 못할 금액이어서 시장이 놀라서 주가가 폭락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순서대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잠재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냐는 거죠. 자, 2024년 3분기 리포트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분석 컬럼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밑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이런 것들이 다 대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거는 이 대출 채권의 자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2024년 3분기 그냥 과거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596만 달러 정도의 이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부실한 채권에 대한 손실 비용. 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용어 정리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쉽게 말하면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대출 채권 및 ABS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봤는데 오래된 대출 채권이 한 50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ABS는 전체가 6억 4천만 달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6억 4,505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파가야 전체 자산 대비로 보면 약 47% 수준입니다. 이 채권 자산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손실이 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손실 허용액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된 대출 채권 같은 경우는 180만 달러, 그 다음에 ABS 같은 경우는 2억 5,112만 달러가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더하면은 2억 5,292만 달러가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예상되는 손실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자,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공정가치 505만 달러에서 손실 허용액 180만 달러를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이 손실 허용액이 대부분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인 악재, 뭐 이런 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본 거죠. 그래서 505만 달러에서 손실 가능성을 한 50%로 봤을 때, 그리고 ABS 같은 경우는 이 공정가치 손실 허용액이 있었죠, 위에. 2억 5,112만 달러를 반영했을 때 총 손실이 2억 5,365만 달러가 베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오래된 대출 채권이 모두 다 손실로 처리됐을 때, 그 다음에 이 ABS 같은 경우는 이 손실 허용액보다 더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악을 한번 가정해 봤을 때는 한 50% 수준이면 3억 2천만 달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한 3억 2,505만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 정도 피해 규모가 지금 파가야 시가총액 대비 몇 % 수준일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봤냐면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파가야의 시가총액이요, 12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1.24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억 4천만 달러 정도 됐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여기 정리를 했죠. 베스트 케이스 총손실, 워스트 케이스 총손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주가가 폭락하기 전 기준으로 베스트 케이스를 보면 한 20% 정도가 시가총액 대비 이제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워스트 케이스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 한 26% 정도를 리스크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는 방법이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상 리스크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그 리스크를 이 파가야라는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한번 좀 공부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47%가 하락했기 때문에 위에서 보여드린 이런 어떤 베스트 케이스나 워스트 케이스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것 같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의 이 파가야의 시가총액이 10.36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10.63달러의 가격도 이때 당시의 금액 대비를 보면요, 이 당시에 이 고점 대비 38% 정도 하락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10불 정도가.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알아본 이런 추가 예상 손실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정도의 주가 하락이면 충분히 악재가 다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물론 이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오래된 대출 채권이나 ABS 같은 부실 자산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결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 기업의 리스크도 반영이 되고 미래 성장 기대감도 반영되고, 뭐 임직원들의 어떤 또 여러 가지 뭐 호재나 악재 같은 것도 반영이 되고,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로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게 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지금 현재 이 주가가 폭락한 이 상황이 다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분석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제가 MGB 파이오니어 클럽 스터디 클럽에 올려드렸었고, 제가 올려드린 날짜가 12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신 회원님들 중에서도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보시는 것보다는 또 영상으로 같이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어떤 종목을 분석하거나 투자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